도전성이라는 건 진화상으로 소집단이 30명 내지 50명 정도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진화의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는데 그 집단 생활 중에서 가장 두 가지가 중요해집니다. 남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앞서 나가야 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잘 살아야 되는 건데 도전성은 그 중에 어떤 부분이냐면 남보다 더 뛰어나게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면에서 작동하는 진화 기제예요. 그 도전성에 보면 그 내용이 뒷받침이 뭐가 있냐면 인지적 기능이 엄청 빨라요. 인지적 기능이 엄청 빠르고 어떤 회전 속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그리고 잡다한 이런 신호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핵심을 향해서 바로 직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인관계보다는 문제 해결이나 어떤 환경이 불합리하게 자기를 옥죄일 때 훨씬 더 좋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항으로 보게 되면 문항이 인간관계가 제로예요. 대부분 문제를 풀어가는 또는 어떤 주제를 풀어가는 거지 인간관계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지금 문항이 19개인데 읽어야 될 개가 보이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와 비슷한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잠깐 163쪽을 한번 가보세요. 163쪽을 가보시면 그 도전성이라는 걸 연구자가 이제 개발을 해서 이걸 처음에 출발시켰지만 연구를 계속 해야 돼요. 다른 검사하고 서 숱한 검사하고 상관을 내보면 이런 이제 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 표가 훨씬 늘어날수록 설명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를 좀 봐야 되는데 표를 볼 때 이제 전공자가 아닌 경우 상당히 두려움을 갖는 게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가장 통계적인 파워가 좋은 거는 상관이에요. 상관이 사실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연결고리를 가지고서 설명력을 끌어내는 건데 그 통계적인 상관은 어느 학문에서나 다 이용을 해요. 상관계에서는.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뭐냐면 상관이 1에서 마이너스 1이거든요. 1은 똑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하나가 1 하면 두 번째도 1, 하나가 또 2 하면 두 번째도 2, 이래서 거의 똑같이 간다가 1이에요. 그 마이너스 1은 뭐냐? 이제 예를 들면 100과 1이 있다 그러면 한쪽에 100을 가면 한쪽은 2를 가고 한쪽은 99를 가면 한쪽은 2를 가고 한쪽은 98을 가면 한쪽은 3을 가고 이런 식으로 역전해서 가는 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0은 뭐냐? 서로 무관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회과학에서는 0.3을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0.3을 상당히 유의미하게 보는 건데요. 그걸 이제 복잡한 설명 빼고요. 그냥 30% 정도 공분모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30% 정도라고 얘기하지만 대단히 더 우리가 못 찾아내는 게 있기 때문에 더 공분모가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0.3이 아주 아주 타이트한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연구의 속성에 따라서 0.2가 넘어만 가도 상당히 유의미하게 보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척도들 간의 연구가 예를 들면 도전성이라는 척도는 동질성이 엄청 높거든요. 0.83이면 그 신뢰도 계수인데 크롬바 알파가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쌀밥 그랬을 때 거의 조나 보리가 안 섞인 거예요. 완전히 쌀인 거예요. 0.8 이상이면. 그런데 상대방 척도가 그게 막 보리, 조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요인 분석이 이제 잘 안 돼 있는. 예를 들면 MMPI 같으면 문항수가 한 척도 막 60개, 80개 이래요. 지금 이제 후학들이 연구해 보면 요인이 막 서너 개가 뒤섞여 있어요. 경험적으로 어떤 질환을 명칭으로 한 정신과 집단을 데리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요인 분석 위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편집증 환자와 정신분열증 환자의 차이를 파악해내는 문항 이런 식으로 찾아내 놓으니까 요인 분석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 요인 분석을 해보면 서너 가지 요인이 막 뒤섞여 있어요. 이런 거하고 상관을 내면 0.2만 넘어도 대단히 유의미한 거예요. 근데 3을 일단 0.3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페이지를 이제 163을 잠깐만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걸 읽어가는 것도 사실은 요령이기 때문에 잘 배우셔야 돼요. 상관이 보면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도전성과 상관관계가 1차적으로 먼저 나와 있고 해당 척도 이름 옆에 안정성과 상관관계가 있는데 안정성을 마이너스로 갖고 가면 이 척도가 뭔가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정성 그 척도 관계가 마이너스가 꽤 세잖아요. 그럼 대단히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거만한 계산적이라는 게 하단 중간에서 약간 하단부에 가면 있거든요. IASR 거기 거만한 계산적 이거는 도전성이라는 것과 0.60의 상관이니까 도전성이 거만한 계산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속성이 안정성을 많이 깨는 거예요. 마이너스 0.24. 그러니까 거만한 계산적이라는 게 인간 상호관계로 보면 뭔가 사람을 이용한다거나
머리 회전을 많이 해서 뭔가 좀 등을 친다거나 이런 소지가 좀 있는 거예요. 머리 회전이 빠르니까. 그런데다가 나는 다 알아 이러면서 말을 안 하고 속내는 안 알려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대인관계로 보면 상호 간의 사이클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꼬인다고. 무시당한 느낌도 들고 나중에 뭔가 좀 요즘 말로 하면 호구당한 느낌도 들고 이래서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결국에 양자 간에 뭔가 긴장감이 감도는 경계심이 감도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도전성 내부에 이런 부분이 가끔 너무 많이 발달이 되면 이제 도전성이 잘못하면 자기 캐릭터 중심으로만 너무 생활을 하면 나르시스틱 디스오더가 돼요. 자기중심성이 너무 강해져요. 그런 것들과 상관이 있는 속성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소개를 해보면 이렇게 중간에 줄이 그어져 있는 거는 뭉태기예요. 클러스터링을 해놓은 거예요. 요 상관들은 비슷한 속성이다.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주장성하고 네오피아의 주장성하고 0.5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아주 공통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지배성도 0.54, 자신 있는 지배적인도 0.52, 언어적 공경 0.46. 이 부분들이 뭔가 집단 생활을 할 때 보면 우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남보다는 훨씬 더 힘이 많은 사람인 듯한 느낌을 주고 만만치 않은 느낌을 주고 그리고 뭐 한마디로 해도 확확 들어박히게 하는 언어에 좀 힘이 있는 거죠. 파워가. 그래서 언어적 공격이라는 말이 두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정성을 깨진 않아요. 계급사회 같으면 이게 오히려 시원시원한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뭔가 확 박히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속성이 많이 찾아진다.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보면 기업형 0.45, 과대성 0.45, 야망 0.39, 기업형 0.37. 이런 얘기는 뭐냐면 스케일이 좀 크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박정희한테 부름을 받아 가서 박정희로부터 이제 명령을 받아요. 우리나라 조선 사업을 좀 해보라고. 근데 조선 사업 기초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대통령이 명령했으니 안 해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똥배짱으로 그 옥포에 이 백사장 사진 하나 들고 영국에 차관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배 만드는 회사 만들 테니까 돈 좀 다오. 영국이 택도 없는 소리 말을 하고 무슨 근거로 그래. 백사장 사진 하나 보여주는데 말이 되겠어요? 그런 식의 똥배짱인 거죠. 그런데 이제 도대체 이게 말을 안 먹어주니까 비서한테 500원짜리를 좀 달라 그래서 한국 그 화폐 500원짜리는 그 당시에 거북선이에요. 신사임당이 5만 원이면 500원짜리는 그때 거북선이란 말이에요. 넬슨 제독과 이순신을 거론해 가면서 이미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이 철갑선을 제작하는 그런 조선 기술이 있었다는 걸 막 설명을 해요. 그래서 결국엔 그거를 차관을 받아내고 차관 받아내는 날부터 조선소를 짓게 하고 그날로부터 영업을 해서 그리스 어리빵한 선주한테 이미 선박 주문받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지금 기업형이다, 과대망상기가 있다, 야망이 있다 이 소리는 이게 달걀 하나 손에 쥐면 벌써 양계장이 머릿속에서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 도전성 높은 주도형들 진짜 오리지널을 보면요. 이거 될까 싶은 정도로 엄청난 소리를 가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될까 싶은데 이 사람들은 그 제로백이라는 에너지가 있어요. 남들은 이제 멍하니 있는데 확 치고 나가면 그걸 해내버린단 말이에요. 추진력 같은 게.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에너지가 폭발성이 세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특히 초급 발달 단계, 아동기, 청소년기 넘어올 때 한국 사회가 되게 윽박질러요. 그런 것들을. 장려를 안 하고. 저희처럼 70년대 학교를 다니면 맞는 게 일이에요. 그 애들은. 학교에서 가만히 있는데 선생님이 야, 눈빛 센 놈 너 이리 와봐. 한 대 때리고. 그다음에 질문했는데 야, 건방진 놈 이리 와봐. 한 대 때리고. 이거 매일 맞는 게 일이에요. 교련 시간에 한 대 맞고, 체육 시간에 한 대 맞고. 그러다 삐딱하게 굴다가 선생님한테 맞으면 분노가 치밀어 갖고 의자 던졌다가 퇴학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문화가 만들어내는 어떤 불량 학생인데 진짜 불량한 게 아니에요. 문화가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충성, 그 당시 충성, 효, 충효 이런 걸 강조해서 지배적인 욕구를 계속 충족하는 군사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권에서 도전성이 높은 사람들이 무진장 시달렸어요. 근데 이제 자유무역이 생기고 민간 기업이 막 성장하고 자본주의가 막 이게 번창하고 하면 능력을 따져야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영웅 대접받는 일이 많이 벌어지죠.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김우중. 김우중. 김우중 그 책 제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징기스칸 경영 방식을 취해가지고 우리 제품은 3위지만 전 세계를 무대로 뛰겠다. 이래서 엄청난 판매량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기업형이라 할지 약간 과대하게 생각하는 이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보면 자제불능 이게 0.39 활동성 0.38
초조감 0.32, 활동 수준 0.35. 좌우지간 에너지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보면 못 참아요. 이 일을 보면 못 참고 뭔가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면,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막 초조해져. 되게 조급해지고. 일 중독기가 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어제 MBTI 얘기하고 연결이 되면 외향성이라는 것과 여러 외향성이 나오죠. 네오피아의 외향성, EPQ의 외향성, 그다음에 이제 뭐 내향성이라는 거꾸로도 나오죠. MMPI의 내향성. MMPI 사회적 내향성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아 개념 자체가 안 좋으면서 처박히는 거니까 결과는 내향성인데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약간 뭐 울적하다거나 좀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다거나 이런 거거든요. 어찌됐건 전반적으로 보면 0.30이에요. 0.30. 그 경계선적 외향인 건데, 자, 이때 내향성하고 마이너스 0.30이면 동일한 얘기죠. 근데 이걸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냐면, 자, 내향성의 마이너스 0.30이면 외향성과 상관이 0.30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마이너스는 앞에다 B자, 안일 B자나 반대의 반자를 써야 돼요. 비내향성과 0.30이다. 마이너스는 반자나 B자를 붙여버리면 부호를 대신할 수 있어요. 자, 반내향성과 0.30이다. 비내향성과 0.30이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그러면 그걸 외향성이라고 확 뒤집는 순간 본질이 아닌 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비내향성이지 그게 외향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비내향성이면 사실은 외향성 속성이 좀 연상은 되는데 학술적으로는 비내향성이라 그래야 돼요. 반내향성. 네.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 읽는 걸 지금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자극추구 나오죠. 그러니까 뭔가 안에서 끓는 게 있기 때문에 소위 이제 속된 말로 정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뭔가 거리를 찾아요. 거리가 없으면 이제 막 무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병원에 입원해서 한 일주일 있어야 된다 막 미칠라 그래요. 몸이 다쳐서 병원에 있는데도 막 속 터져 죽어요. 그러니까 막 거리가 넘쳐 흐르는데 나는 묶여 있다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업가 같은 거 하면 잘하는 거죠. 활동성이 높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예술형, 자기중심성. 이 예술형의 그 원래 정의가 뭐냐면 좀 튄다는 거예요. 홀랜드의 그 예술형 좀 튄다는 거예요. 보수적이지 않고 새로운 것을 막 꿈꾸고 독창적이고 꿈꾸고 그러면서 이 하고 싶은 건 뒤지게 덤비고 안 하고 싶은 건 죽인다 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중심성이야. 예술가라는 게 그런 속성이 좀 있거든요. 하고 싶은 일을 막 목숨 바쳐 던지고 자기가 싫은 일을 막 백만급을 준다 해도 안 하는. 이런 좀 독특한 고집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 예술성, 창의성과 조금 닮아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수능성과 마이너스 0.53이잖아요. 이때 보면 아까 B나 반자를 붙이면 돼요. 자, 여기는 반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반수능성과 0.5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성은 이 반수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죠. 옛날에 데모 많이 할 때 무릎 꿇고 사느니 죽음을 다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마이너스 부호만 좀 조심하고 0.3이라는 기준만 기억을 하면 이게 다 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의 내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은 설명력에 있어서 훨씬 더 유연해지는 거고 이 특성 단어가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냐면 유형 명칭 하나 가지고 모든 행위를 묘사하려고 그러고 특성 이름 하나 가지고 모든 행위에다가 그 특성 하나만 가지고 묘사를 하려고 해요. 근데 전문가일수록 동일한 얘기를 하는데 다양한 언어를 쓴다는 거고 그 다양한 언어가 적절한 상황에서 나온다 그러면 공감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표를 자꾸 보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같은 페이지를 지금 두 개씩 내놓았잖아요. 38, 163. 그걸 두 개 다 봐보는 거죠. 제 얘기의 핵심은 간단하죠.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함께 잘 사는 속성이 있고 남보다 앞서가야 되는데 앞서가는 속성을 도전성이 보장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 나오는 사교성은 함께 가는 걸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사랑스러운 거죠. 한 30 내지 50명이 사는데 한 놈은 밖에 나가면 사냥을 잘해와. 그 애가 나갔다 그러면 몇 명 데리고 나가면 막 엄청나게 큰 물소도 잡아오고 근데 어떤 애는 백날 가봐야 토끼 잡아오고 뭐 간단한 조그만 것들 새나 잡아오고 이러면 그 이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는데 엄청나 때에 따른 맘모스도 잡아 그걸 막 거기다 대고 막 계급도 더 주고 네가 우리 추장해야 되겠다 막 대우해주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공동체에서는 싸우지 않고 행복하고 웃으면서 서로 막 이게 어깨동무하고 신나게 살아야 돼요. 그게 사교성이에요. 두 가지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집단에서 보면. 그리고 도전성을 본인의 성향 이전에 환경적으로 많이 요구받는 상황들이 그림으로 보여지죠. 전쟁터.
뭐 명제가 뻔하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승부의 세계, 그다음에 도전의 세계, 또 뭔가 협력을 해도 아주 아주 전략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뭔가 임기응변과 순발력이 아주 아주 필요한 것. 그다음에 사회에서 성공이라는 걸 얘기할 땐 주로 도전성을 장려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면 자기의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향이 뭐건 간에 이 상황에 걸맞는 특성들이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순한 사람도 군대 가서 소위 중위 대위 넘어가고 대령급까지 가면 대령 그다음에 스타거든요. 엄청나게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천성이 어디 있어요? 그때 가면 자기를 잊어버려야 되지.